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윤섭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 연구하고 있고 관련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 육성하고 있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그 주요 인물들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는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는 에임메드의 김수진 본부장님 기억하실 테고요. 오늘은 보조 사회자로 나오셨고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본부장님?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네, 길 가다가 우연히 갑자기 놀러 왔다가 끼게 된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함과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인데요. 현재 직함은 그 웰트라는 회사에 이사로 계신 영어 이름이 편하신가요? 한글 이름이 편하신가요? 네. 영어 이름으로 더 많이 써가지고 그냥 데니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데니 김주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네. 데니.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죠. 네. 네네. 웰트 주식회사에서 기업 개발 맡고 있는 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섭 박사님 보통 이제 글과 영상들 통해서 많이 찾아뵙다가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분이실 텐데 그래도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전반적인 소개부터 조금만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경력을 보면 제가 이게 CV를 받았는데 엄청 경력이 화려하시고 되게 다양하세요. 보스턴에서 약대 나오신 약사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거치시고 그리고 오늘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필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거치시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던 그 페어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 하는 회사 등을 거치셨고요. 작년에 귀국하신 거죠, 한국에는? 네, 4월 달에 코로나 찬스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네, 작년에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그 사운더블 헬스라고 하는 또 스타트업에 좀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웰트라고 하는 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이게 되게 다양하신데 제가 요청을 미리 드렸어요. 그 커리어 전반에서 본인의 커리어 전반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요약을 몇 개 해주신다면 네. 어떤 인생을 거쳐오셨나요? 저를 크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세 가지 키워드로 보통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Pharmacist by Training, 그래서 이제 약사라는 항상 타이틀을 저는 항상 앞에다 둡니다. 저는 2세대 약사이고요. 아까 최 박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보스턴에 소재한 노스이스턴 대학교에서 지금 닥터 파마시, PharmD 과정 이제 마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상 얘기는 Operator by Heart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저는 오퍼레이터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잡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들을 오퍼레이터라고 미국에서 많이 부르는데요. 저는 시작을 다행히 학교의 배려와 좀 이렇게 주변 분들의 이해로 일찍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된 회사가 이제 필팩이라는 자그마한 스타트업이었고 그 당시 온라인 약국을 처음 이제 미국에서 경험을 했고요. 엑스타고 나와서 지금은 작은 회사가 아니죠, 거기가. 지금은 작은 회사가 아니죠. 곧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와가지고 엑스타고 학교에 돌아가면서 뭘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벤처 캐피탈로 넘어와서 그 당시 잠깐 이제 BC 펌에서 이제 벤처 파트너로 한 지난 3월까지 같이 일했으니까 꽤 오래 있었네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이코시스템, 대학들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좋은 연구물들이나 아니면은 그 스타트업들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도 잠깐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개해 주셨듯이 미국에 있을 때는 페어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Corporate Development 애널리스트로 잠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모두 경험하신 아주 드문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더 이야기가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필팩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마켓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필팩이라는 이름을 모르실 수가 없을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뭐 하는 곳인가요, 필팩이? 저는 필팩 항상 소개할 때 Customer Centric Pharmacy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객 중심의 약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팩 같은 경우에는 그 TJ 파커하고 엘리엇 코엔이라는 약사하고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가들이 같이 만든 회사이고요. 한 분은 약사, 한 분은 엔지니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약사세요. 그래서 항상 그 부모님 어깨 너머로 배운 이제 혹은 보고 자란 그 약국의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TJ 또한 그 아버지가 약사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약사로 키워졌죠. 이 친구가 필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되게 어릴 적 얘기에서 시작을 해요. 미국은 알다시피 그
약을 복용을 할 때 그 보통 이렇게 표 보틀로 많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약통에 주죠. 그래서 네. 약통에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대여섯 가지 약이 넘어가게 되면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약 배달을 이렇게 자전거 타고서 주변 동네로 다닐 때 그 할머니들이 약 그 필 보틀 그러니까 약 그 통에다가 하나하나 막 그 글씨 쓰시면서 주일만 되시면은 약통을 막 정리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쓰러웠던 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MIT 해커톤에 가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솔루션으로 만드는 그런 자리가 왔었을 때 멀티도스 패키징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블리스터 패키징 오늘 안 그래도 살짝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여러 약들을 하나의 봉투에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디자인을 참고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약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 배송은 아니었군요. 이 개별 포장하는 회사였나요, 그러면? 개별 포장해서 배송하는 게 목적인 회사였죠. 네. 사실 필팩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기도 해요. 약 배송 그리고서 이렇게 사실 포장하는 것도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보셨을 거고 배송은 물론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배송이 원활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루어지고 있었고 패키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필팩에서 한 건 사실 이렇게 프론트엔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혁신들이 아니라 그 백단에서 백핸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혁신들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하는 곳인가요? 약국에 가는 경험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회사라고 와,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이, 그런 거 말고. 더 직접적으로. 텐저블하게. 텐조블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delightful한 experience라는 표현을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데 네. 되게 아마존적인 표현이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헬스케어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도 좋아서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환자들이 항상 좀 짜증나 있어요. 미국에서는 줄은 길고 또 약은 타야겠고. 또 막상 그 한참 기다려서 카운터 앞에까지 가보니까 약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리필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필팩 맨 처음에 광고 보시면 되게 인투이티브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약통들 쫙 그 쌓아놓은 데스크 위에 있던 거를 약을 쫙 치우면서 자 이거 다 필요 없다. 아침, 점심, 저녁 약만 먹어라. 이렇게 딱 블리스터 패키징을 보여주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약 배달하는 회사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가요? 보통은 그렇게 제일 네. 하나의 워딩으로는 그렇게 제일 많이들 네. 맞아요. 온라인 약국, 약 배송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업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거로만 컸다고는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네. 약 배송이 아예 없었던 예를 들어 분야라면은 당연히 그거로 그 키워드를 갖고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CBS나 월그린스 같은 데서는 약 배송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름이 필팩이니까 피를 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포장을 이렇게 하는 게 일단 다른 약국에서는 하지 않던 건가요? 미국에서는 전혀 없던 건가요? 아니요, 꽤 하고 있었습니다. 월그린스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2010년도 초반쯤에 그 이러한 사업 분야에 진출을 했었고요.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서비스가 뭐 크게 아마 핏을 못 찾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월그린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필팩의 좀 유니크한 포지셔닝을 살펴보자면 약국을 중심으로 보험회사와 얘기를 할 수 있고 의사들과 얘기를 할 수 있고 환자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좀 그 플랫폼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약물수가 5-6개가 넘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세요. 2-3분 정도 되시고 이 그 약을 타기 위해 가지고 이 병원에다가 하나하나 다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하고 달리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타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가서 타면은 거기에 리필을 붙여서 주거든요. 그 대다수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진료를 가지 않아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필을 그때 이렇게 약 떨어질 때쯤 원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요청을 하는 것도 환자의 사실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약국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환자의 일이고 이걸 보험사에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환자의 일이고 정말 환자들이 머리가 아파요. 사실 약만 복용해도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이 모든 약간 머리에 그런 짊어지는 짐들을 갖다가 약국에서 대신 짊어주는 플랫폼을 만든 게 사실 필팩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필팩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저희 같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이제 아마존에 인수된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네. 한화로 한 1조 원 정도의 인수가 됐었는데요. 아쉽게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 생일 한 3일 이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침대에서 막 떨어지면서 무슨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갈 거고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인수가 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너무 행복했죠, 사실은. 지금은 아마존이 헬스케어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작년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프 베조스가 엄청 이 분야에 관심 생기면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필팩을 인수한 게 거의 첫 무브먼트 아니었나요? 거의 대외적으로 보셨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주식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저는 사실 못했거든요. 그때 반응했었나요? 엄청나게 반응을 했죠.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날아간 돈만 해도 꽤 몇 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들어온다. 헬스케어의 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 막 주식 떨어지고 이런 맞습니다. 거죠. CBS, 월그린스, 아까 방금 학장 얘기하셨던 미국 대형 이제 약국 체인들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필팩과 비슷한 스타트업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당시 미국에서도. 근데 아마존이 필팩을 고른 이유는 뭔가요? 어떤 점이 특별하기에 필팩을 골랐나요? 아까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던 delightful experience와 customer centric한 그런 이제 밸류들을 최앞단에다가 내세웠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월마트라고 이제 미국의 큰 업체죠. 거기였는데 월마트에 인수를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필팩이?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희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나중에 확인해보고 이건 지워야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월마트, 아마존 되게 좀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매우 좋아하는 회사이고요, 저는. 근데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제 인수 당일이었나 이길이었나 그때 아마존 이사들이 이제 저희 본사로 와가지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축하한다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왜 근데 필팩이었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눌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아마존을 이사님들이 얘기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마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most customer centric company in the univers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게 미션이잖아요. 네, 그게. customer centric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 그거에 큰 가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필팩도 이미 그런 가치를 아주 잘 지향해 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핏이 잘 맞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실제 필팩에서 있으면서 했었던 많은 일들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약간 좀 디자인하는 일에도 많이 관여가 돼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고 또 executive 팀들이 그렇게 뭐 OKR이나 KPI로 이렇게 걸어놓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고객 중심의 사고를 혹은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어서 사실 막연해요. 고객 중심이다. 그럼 모든 회사가 다 고객 맞아요. 중심이지 뭐. 맞아요. 이게 고객 중심이라는 게 정말 이제 자기네 핵심 스프릿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 실무에는 네네.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진짜 이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저는 들어갔을 때 좀 사실 선입견을 좀 갖고 들어갔어요. 필팩에 대해서 온라인 약국에 대해서 그랬겠죠. 저도 약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약국에서 자라왔으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약사셔서 그래서 과연 온라인상으로 특히나 이렇게 벌추얼리 약사들하고서 대화를 할 때 혹은 약국과 인터랙트를 할 때 환자들이 어려움을 느끼진 않을까 혹은 약간 좀 비인간적으로 느끼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일례를 들어드리자면은 환자들이랑 저는 30-40분 얘기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 약국들에서도 뭐 3분 진료 같이 정말 딱 약 주고 약 받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학생 약사로 일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한테 전화를 안 끊고 그냥 계속 거기에서 다 어떠한 뭐 문제가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 저녁에 스테틴 약을 먹고 계신데 복용하고 계신데 고지혈증 약입니다. 네. 아침에 뭐 이 약을 좀 복용하고 싶다. 뭐 가능하겠냐? 그러면은 뭐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다고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다 트러블 슈팅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를 않았어요. 보통 뭐 5분 안에 끝내야 된다 전화는. 지금 큐에 지금 전화들 쌓여 있는데 그게 필팩의 말입니다. 거죠? 네. 필팩에서만 가능했던 걸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복약 지도 같은 것들을 뭐 온라인이나 전화 같은 걸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작년 이제 하반기 11월 정도였나요? 이제 아마존 파마시라고 됐어요. 이제 아마존에서 온라인 약국을 하고 약 배송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전부 필팩에서 사실 온 거잖아요. 거의 모든 것들이. 네네.
그때 인수됐을 때 당시에 필팩하고 아마존 파마시로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존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네.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을 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건 것 같아요. 로지스틱스.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이 미국에서 그 이틀 안에 배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미국 전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필팩도 가장 부담을 가지고 많이 그렇죠. 있었던 부분이 유통망의 혁신이었고 그런 유통망의 혁신을 아마존에서 꽤 많이 도움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게 약 배송하려면 또 라이센스가 주마다 있어야 된다고 네네. 했고 제가 이제 뭐 얻어 들은 거는 이제 필팩이 50개 주의 라이센스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얘를 인수해 버리면 자동으로 다 배송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조금 더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마존이 실제 그 약국 라이센스들을 이렇게 취득을 하는 프로세스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에 부치는지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존급이면 50개 주 그냥 하는 거 껌이지 않나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마존이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자기네들이 잘할 분야를 알고 협업하면 더 잘할 분야를 아는 것 같아요. 네. 한국 같으면 대기업이 야 이거 뭘 인수를 해? 너네가 해 그런가요? 이렇게 필팩 입장에서는 뭐 이틀 배송이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됐고 아마존은 50개 주에서 다 배송할 수 있는 핏이 맞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서 조금 더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자기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멤버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라임 멤버십 고객층들이 보통 저희 같은 네. 사람들입니다. 저는 보면은. 프라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 테크놀로지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 아마존이 또 그 전에 필팩 전에 인수했던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업체라고 부르는 게 맞으려나요? 홀푸즈라고 하는 큰 이제 식료품 기업입니다. 홀푸즈가 보면은 우리나라 유기농 그 이제 식료품들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비싸요, 거기가. 비싸요. 가면은 되게 부유한 이제 좀 층에 또 나이도 좀 지긋하게 이제 있으신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아마존이 거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멤버십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홀푸즈에 갔을 때 좀 할인을 받을 수도 있게. 실제 약국이 식료품점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매출이 둘 다 상승을 합니다. 약국 매출도 상승을 하고요. 식료품점 매출도 상승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역 특성상 아무래도 그 한 가지 일만 처리하러 이렇게 30분 가기가 좀 어려운 동네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네. 구축하는 게 되게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까 고객층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아마존 입장에서는 필팩의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전략이었을 수도 있죠. 필팩의 아까 앞서 소개드렸듯이 고객층은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존 멤버십이 갖고 있지 않던 그 커스터머 타겟들을 추가로 어떻게 생각하면 확보할 수 있는 홀푸즈에 이어가지고 그 노령 인구를 네.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아마존이 왜 헬스케어를 하려고 하느냐. 아마존이 결국에 원하는 거는 그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더 많이 늘리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프라임 멤버십의 그 나이대를 보게 되면은 주로 젊은 분들 이고 뭐 약 배송이나 헬스케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약간 고령층 노인들이 아마존 프라임에 새롭게 가입을 많이 시킬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주면서 돈은 아마존 프라임으로 벌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고객의 어떤 그 베이스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게 아마존의 큰 그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네. 아직도 좀 이렇게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져서 미국은 뭐 이렇게 좀 시니어들은 아직도 그냥 큰 마트에 가서 카트 끌고 직접 사오고 아마존 이런 온라인 배송 아직 익숙치 않고 네. 아직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정말 좋은 포인트신 게 사실 이 똑같은 포인트가 저희 필팩 맨 처음에 인프라 셋업할 때도 큰 그 어떻게 생각하면 걸림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앱 하나 팬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환자들 복약 지도도 거기에서 하고 약도 거기에서 신청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쓰시는 거예요, 앱을. 당연히. 콜센터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많은 부분들은 전화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이제 이커머스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그렇죠. 저는 사실 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한국의 약값이 다 똑같잖아요. 어느 네네. 병원에 가든지 간에, 아니 어느 약국에 가든지 간에. 미국은 처방전 받아가지고 내가 CVS에 가거나 아니면 월그린즈에 가거나 하면 약값이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환자는 가보기 전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존이 얘기하는 게 아마존에 검색하면 최저가로 주겠다. 특히 프라임 멤버십 있으면 더 그 20%인가 할인해주게 되고 거기서 주문하면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필패기 시스템 이용해서 약 배송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미국 시스템이 워낙 그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약 프라이스가 진짜 다 달라요. 가면은 그래서 그런 거만 또 비교해주는 사이트 우리나라 치면 약간 다나와닷컴 같은 네. 약간 그런 사이트가 GoodRx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해도 기업 가치가 막 몇 조일 정도로 굿RX도 상장사입니다. 네. 그러한 재미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죠. 실제 네. 저희 필팩에서도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마존 파마시가 잘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겠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는 시선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생태계 파괴자가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해서 그렇게 이일안의 배송에 그럼 국내에서 적용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갑자기 놀라지 말고 관계자분도 있으시면 뭐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가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국내에 적용한다는 건 뭐 물론 다 알다시피 지금은 뭐 배송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 뭐 규제가 돼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떠나서 네, 어쨌든 인더스트리로 봤을 때는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리도 이커머스랑 이제 약이 이렇게 배송하거나 네네. 이렇게 유통의 혁신 같은 것들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유통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경험의 혁신이라는 표현을 더 쓸 것 같아요. 유통은 혁신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북스토어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기존에 있던 경쟁업자들을 다 그 내보내고 그 마켓 리더가 됐지만은 약국 비즈니스에서는 크게 그러한 혁신 혹은 디스럽션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조금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은 저는 경험의 혁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실제 지금 한국의 규제 상황에 봤을 때 그 아마존 필팩 모델이 그대로 들어오기는 한국엔 되게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약국에 좀 더 가서 환자들이 실제 경험하는 그러한 커스터머 전의를 갖다가 표방을 해서 더 딜라이트풀한 익스피리언스를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필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의 커리어이셨던 그 페어 테라픽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